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67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프랑스 리그앙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67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상금이 3번 맥시멈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약 30억 원 가까이 1등 상금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크리스마스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미경 분석을 촬영하기 위해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모쪼록 크리스마스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이 선물 같은 분석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67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종 픽을 마킹하시기 전에 꼭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특히 살롱 코멘트 내용을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셔서 나만의 독식픽을 조합을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승무패 67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배당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배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초안 개념으로 알아주시고 월요일에 국내 배당이 확정이 되고 결장자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최종 픽의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월요일 오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도 꾸준하게 축구 프로토 구매픽을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투폴 무자비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11배부터 4.1배 그리고 최근에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호주 프로축구 역시 풋볼살롱이 꾸준하게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렸는데 이렇게 높은 적중률을 기록을 하면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이 매 회차마다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프로토 주력 픽과 고배당 픽을 빠짐없이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합픽 적중 내역들이 풋볼살롱이 일반 구독자분들과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축구토토 승무패 60회차, 62회차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왼쪽 같은 경우에는 60회차에서 3등에 적중이 됐었는데 32,000원짜리 조합픽으로 적중이 됐고 이 오른쪽에 두 개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축구토토 승무패 62회차에서 4등에 적중이 된 내역들인데 이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폴더 수가 많은데 폴더 수가 많은 조합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 1부와 2부에서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오픈을 하는 현미경 분석 공통 최종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32,000원짜리 폴더 수가 적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폴더수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이변픽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폴더수를 확 줄여서 독식을 노릴 수 있는 추가 조합픽을 승무패에서 공유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프로토 조합픽을 직접 조합을 해서 멤버십 카페에 올려주셨던 내역입니다. 이렇게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을 해서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 실제 이렇게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축구 조합픽뿐만 아니라 농구와 배구 타 종목에서도 제야의 고수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이렇게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67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첼시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일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3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리그 3연패가 98년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연패를 당한 것이 98년 이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첼시가 리그에서 4연패를 당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머스와의 상대 전적이 최근에 공식 경기에서 본머스 상대로 1무 2패 열세이기 때문에 조금은 뒤통수가 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드컵 기간에 총 12명이나 차출이 됐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무려 3,334분,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을 카타르 월드컵에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상자도 굉장히 많은데 백업 공격수 브로야 선수를 시작으로 미드필더 로프터스 치크, 윙백 벤 치렐, 수비형 미드필더 캉테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됩니다. 또한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코바치치 선수와 지에으 선수는 월드컵 여파로 결장이 유력하고 케파 골키퍼 역시 몸 상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기간에 친선전을 아스톤 빌라와 가졌는데 그 경기에서도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좋지 못한 공격력을 여전히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본머스는 직전 뉴캐슬과의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 한 골 차로 패배를 당하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총 2명이 차출이 됐고 495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 소모가 적었던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측면 자원 테버니어 선수가 질병 여파로 뉴캐슬전에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첼시 원정에서도 이 테버니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버니어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2골 4도움을 올려주면서 공격을 이끌었던 측면 자원이기 때문에 이 본머스의 역습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테버니어 선수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이 경기도 이변을 잡고 싶었지만 앞선 아스날 경기 이변을 잡았기 때문에 첼시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여파와 부상 등으로 인해서 전력 누수와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5경기 1승 4패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첼시이고 무엇보다 문제인 것이 5경기에서 3골밖에 넣지 못한 상당히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치히의 공격수 은쿤쿠 선수의 영입에 성공을 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은쿤쿠가 내년 여름에나 합류가 되기 때문에 기존 공격 자원들로 공격력을 보여줘야 하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 3경기가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 같이 강팀을 상대로 패했던 경기이지만 이 3경기 모두 득점을 하는데 실패했던 것은 첼시로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경기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머스라는 팀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압도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약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기대 실점 6.1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10골이나 세트피스로만 실점을 하고 있는 본머스이기 때문에 첼시가 본머스를 상대로 세트피스만 잘 활용을 해도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올 시즌 첼시가 명성에 비해서는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기대 득점값 역시 1.89골로 낮기 때문에 첼시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다는 점은 본머스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첼시가 오픈 플레이 상황뿐만 아니라 세트피스에서도 기대 이하의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본머스의 도깨비 면모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첼시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그래도 월드컵 휴식 기간에 첼시의 핵심 오른쪽 윙백인 리스 제임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리스 제임스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얼마만큼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첼시의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까지 먹여 살렸던 선수였기 때문에 리스 제임스의 복귀는 상당히 큰 전력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첼시가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 자체는 저조하지만 중앙 수비수 티아고 실바 선수와 쿨리발리 선수가 원체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 자원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쿨리발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세네갈 대표팀에서 세트피스로 결정적인 골까지 넣고 돌아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머스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컨디션이 좋았던 측면 자원 테버니어 선수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역습 과정에서의 측면에서의 운반력과 파괴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본머스가 도깨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네투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는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라고 할지라도 홈에서만큼은 본머스를 상대로 한 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첼시가 리그 4연패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첼시가 리그에서 4연패를 당한 것이 1998년도 이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4연패까지는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현재 첼시의 경기력이나 전력 누수, 체력 누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첼시 쪽에 낮은 정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 점 역시 첼시를 한번 믿고 갈 수 있는 근거라고 보여집니다. 8번 경기는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갔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부터는 프랑스 리그안 경기들이기 때문에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유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번 경기 AC 아작과 앙제의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과 원정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카타르 월드컵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에 6경기 2승 2무 2패로 앙제보다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작이라는 팀이 승격팀이기 때문에 앙제와의 가장 최근 맞대결이 2015년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맞대결 상승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작이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중앙수비수 곤잘레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고 왼쪽 측면 풀백인 코네 선수 역시 징계로 결정이 됩니다. 또한 주전 중앙수비수 비달 선수 역시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의 공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 아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작이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롱볼과 측면 크로스 공격을 즐겨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측면 자원 벨라일리 선수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앙제 같은 경우에는 꼴찌로 쳐져 있는데 리그 7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감독을 경질을 했기 때문에 감독 경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핵심 미드필더이자 플레이메이커인 우나이 선수가 모로코 대표팀으로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나이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마찬가지로 모로코 대표팀 동료인 부팔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중원과 공격 쪽에서 앙제가 전력 누수가 꽤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앙제 같은 경우에는 리그앙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34실점을 하면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약점이 있고 득점력 역시 최소 득점 공동 2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 득점 공동 1위 아작과의 경기에서 득점이 그렇게 많이 터질까라는 의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앙제 같은 경우에는 3백과 4백을 혼용하는 팀이고 벤탈렙과 우나이가 구축하는 중원에서 강점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아작의 경우에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크로스를 즐겨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통계는 리그앙 크로스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작이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21회로 브레스트와 함께 가장 많은 크로스를 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 지난 10월에 브레스트에서 영입을 한 왼쪽 측면 자원인 벨라일리 선수가 최근에 두 경기 3골 2도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3골 모두 페널티킥 득점이었지만 벨라일리 선수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측면에서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작 특유의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앙제의 약점을 꼽아 놓은 것이 세트피스 수비와 측면 수비가 매우 약하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작 특유의 측면 크로스 패턴이 먹혀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앙제가 9실점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고 아작이 그 다음으로 8실점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두 번째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작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작이 비록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저조하지만 기대 득점값은 4.96골로 리그왕 전체 2위일 정도로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아쉽긴 해도 세트피스 자체는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앙제를 상대로 아작이 의외로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앙제 같은 경우에는 리그 7연패 꼴찌로 쳐지면서 카타르 월드컵 직전에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감독 경질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앙제이지만 앙제의 핵심 미드필더 우나이와 공격수 부팔 선수가 모로코 대표팀으로 4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특히나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한 이 두 선수가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 1순위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출전을 할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앙제가 우나이, 부팔 선수가 결장하게 된다면 전력 누수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앙제가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은 5골로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아작 역시 앙제 다음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반대로 앙제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앙제의 감독 경질 효과 및 세트피스에서의 한방, 앙제가 현재 연패가 7연패로 너무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앙제에게도 충분히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현재 아작의 주전 중앙 수비수 2명이 모두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작이라는 점에서 만약 앙제의 우나이 부팔이 깜짝 출전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작의 수비 공백을 고려했을 때 앙제가 오랜만에 연패를 탈출할 수 있는 흐름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트루아와 낭뜨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트루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루아가 특징적인 것이 홈에서만 5번의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한 번도 없는 팀인데 현재 홈 경기 5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홈에서는 무자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한 트루아인데 설상가상으로 이번 낭트전에는 핵심 공격수 마마 발데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데 선수가 7골이나 넣어주면서 트루아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발데 선수의 결장은 트루아 특유의 공격력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루아라는 팀이 리그 15경기 26골로 최다 득점 공동 5위에 오를 정도로 순위에 비해서는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인데 이 문제는 발데 선수가 결장이 되면서
공격력은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약점은 수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5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31실점으로 최다 실점 공동 2위,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트루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5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는 트루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꾸 없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타르 월드컵 휴식기 이전에 7경기 4무 3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좋지 못한 최근의 트루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백 전술을 가동하는 트루아이고 측면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낭뜨 같은 경우에는 아작과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월드컵 휴식기를 맞이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흐름을 반전을 한 낭뜨인데 7경기에서 3승 3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낭트가 우려스러운 것은 홈에서는 2승 3무 1패로 다부진데 원정에서는 0승 3무 5패로 리그왕에서 원정 성적이 꼴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개 팀들 중에 원정 승리가 1승도 없는 유일한 팀이 바로 낭트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왕에서 7무로 최다 무자비 2위를 달리고 있는 낭뜨라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까지 받쳐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퇴장자가 4명이나 나왔는데 홈에서 한번, 원정에서 3번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리그 원정 2경기 연속 3명의 퇴장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낭트가 또다시 원정에서 퇴장자가 나오기라도 하다가는 경기를 그르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4백과 3백을 혼용하는 팀인데 그래도 4백 빈도가 높고 이 낭트라는 팀 역시 블라스, 시몬이 포진하고 있는 측면을 활용한 공격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모하메드 선수가 4경기에서 2골 2도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발데가 빠지는 트루아보다는 오히려 낭트의 공격이 좀 더 짜임새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원정팀 낭트 사이드가 끌리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홈팀 트로아가 3백을 기반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고 통계적으로도 리그왕 최다 득점 5위를 달릴 정도로 순위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격력이 화끈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트로아가 최다 득점자인 마마발데 선수가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트로아 특유의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로아가 공격력은 좋은 팀이지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이고 리그왕에서 2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트로아가 홈에서는 실점이 9골이 감소가 되는 수비 집중력이 있지만 올 시즌 15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을 정도로 수비가 매우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휴식기 이전에도 리그 7경기 4무 3패로 승리가 없었던 하락세의 트루아이고 반면에 낭뜨는 월드컵 휴식기 이전에 분위기 반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7경기 3승 3무 1패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낭트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유로파 리그를 병행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체력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 부침을 많이 겪었던 낭트인데 그래도 유로파 리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을 한 낭트이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 반전과 더불어서 월드컵 기간에 달콤한 휴식까지 취한 낭트라는 점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낭트라는 팀이 제공권이 상당히 뛰어난 팀인데 블라스, 시몬을 활용한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리그왕 크로스 통계인데 낭트가 경기당 평균 크로스가 20회, 트로아가 18회로 양팀 모두 측면 공격, 크로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낭트라는 팀이 제공권이 원체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리그왕 제공권 통계인데 낭트가 전체 4위, 트로아가 13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트루아 역시 측면 공격을 즐겨 한다는 점에서 제공권이 좋은 낭트를 상대로 단순한 크로스 패턴으로 일관한다면 굉장히 공격이 답답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공권이 원체 좋다 보니까 낭트가 세트피스 수비력 역시 리그왕에서 두 번째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트루아가 세트피스에서도 재미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무승부는 받쳐볼 만한 이유가 우선 낭트가 올 시즌 리그왕에서 원정 성적이 꼴찌에다가 유일하게 원정 승리가 없는 원정 고자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리그왕에서 무승부가 7번으로 최다 무자비 2위를 달리고 있는 낭트이고 반대로 트루아는 올 시즌 리그왕에서 5번의 무승부를 캤는데 이 5번 모두가 홈 경기였고 최근에 리그 홈 경기 5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무승부로 투표율이 몰리는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트루아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오세르와 AS 모나코의 경기인데 오세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변 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르가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2승 3무 2패로 원정에서의 1승 1무 6패보다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고 무엇보다 홈에서는 실점이 원정보다 13골이나 감소가 되는 수비 집중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르라는 팀이 승격팀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맞대결이 2013년이라는 점에서 맞대결 상승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그 15경기에서 실점이 31골로 최다 실점 공동 2위 수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오세르이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홈에서만큼은 수비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무실점 경기 2번 모두를 홈 경기에서 했다는 점이 오세르의 꾸역 무승부 독식픽을 근거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그 15경기에서 14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왕에서 공격력이 가장 부실한 팀이 오세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적인 예로 3골 이상 넣은 공격수 주포가 없기 때문에 과연 오세르의 빈공이 AS 모나코의 수비력을 뚫어낼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르가 4-1-4-1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을 하고 롱볼 위주의 단순한 플레이를 하는데 올 시즌 퇴장자가 무려 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왕이 리그 차원에서 파울을 엄격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퇴장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세르가 5번의 퇴장자가 나오면서 리그왕에서 2번째로 많은 퇴장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르 입장에서는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르세유와의 홈 경기에서 2-3으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지만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정에서 5승 1무 1패로 홈에서의 3승 2무 3패보다 훨씬 더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모나코는 원정에서 수비력이 상당히 뛰어난데 홈보다 실점이 9골이나 원정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의 유불리는 그렇게까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전 미드필더 포파나 선수가 프랑스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포파나 선수는 주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복귀를 해서 출전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오세르가 퇴장자가 5명이나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나코 역시 4번이나 퇴장자가 나왔을 정도로 퇴장이 상당히 많은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모두 홈 경기에서 나왔던 퇴장이고 원정에서는 퇴장자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모나코가 집중력을 유지를 원정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 PSG에 이어서 원정 성적이 2위인
AS 모나코이고, 오세르와 달리 모나코는 리그 15경기 29골로 리그왕에서 득점력이 세 번째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공격력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기간 친선전에서도 프리미어리그의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4대2 승리를 거뒀던 좋은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월드컵 기간에 친선전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인 AS 모나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를 상대로 1대1 무승부, 엠폴리를 상대로 1대0 승리,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1대1 무승부, 리즈를 상대로 4대2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세르 또한 친선 기간에 메스에게 5대1 대승, 앙제와 2대2 무승부, 크로아티아 리그 2위 팀인 하이드쿠 스플릿에게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마찬가지로 오세르 역시 월드컵 기간을 굉장히 알차게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르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4-1-4-1 포메이션을 가동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격력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리그왕에서 꼴찌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3골 이상 넣은 공격수가 없다는 점에서 원정에서 수비력이 살아나는 모나코를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경기는 레드카드 퇴장이 변수가 될 만한 것이 오세르가 올 시즌 5번의 퇴장을 당했고 홈에서만 3번의 퇴장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모나코 역시 4번의 퇴장이 나왔지만 모두 홈 경기에서 나왔고 이번에는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퇴장이 나올 가능성은 홈에서보다는 확실히 떨어질 수 있는 이 모나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오세르가 특유의 홈에서의 끈적한 수비 집중력이 있고 세트피스 수비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AS 모나코가 마르세유와 함께 리그왕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오세르가 수비력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은 4골로 리그왕에서 3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오세르가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끈적하게 홈에서 무승부까지는 독식픽으로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오세르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클레르몽과 릴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르몽이 최근에 5경기 3무 2패로 무승부가 조금 늘어나면서 흐름은 좋지 못한데 그래도 올 시즌 전반적인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풀백 오르지스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결장자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3백 수비를 가동을 하면서 효율적인 롱볼 축구를 구사를 하는 것이 클레르몽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전방에 189cm의 장신 공격수 안드리치 선수가 연계가 뛰어난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안드리치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릴과 1승 1패의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여줬던 클레르몽이고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경기 3승 1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월드컵 휴식기 이전에 3승 1무 1패 승점을 많이 쌓아놓으면서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향상이 되는데 홈보다 오히려 실점이 원정에서 7골이나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주전 왼쪽 측면 자원인 밤바 선수가 이번에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릴의 왼쪽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월드컵 기간 친선전에 성적이 4승 1무로 굉장히 좋았고 직전에는 나폴리라는 강팀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릴 특유의 공격력이 살아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고 리강 최고 수준의 전방 압박 수위를 보여주면서 패스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이 극명하게 갈리는 팀 컬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레르몽의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고 롱볼 위주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팀이고, 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유율과 패스 숫자를 늘려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리그왕 최고 수위의 전방 압박을 가동하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통계가 압박 통계인데 압박 수치를 나타내는 PPDA 수치가 두 번째로 낮으면서 압박에 의한 득점 역시 3골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압박의 효율성이 상당히 뛰어난 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극명하게 팀 컬러가 갈린다는 측면에서 역습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클레르몽은 무게중심이 전반적으로 낮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리그왕에서 역습 실점이 6골로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릴 같은 경우에는 압박 라인 자체가 높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역습 실점이 3골로 리그왕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역습 실점 통계인데 클레르몽이 역습 실점이 6골로 가장 많고 릴이 3골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역습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습의 관점에서 보면 릴의 플레이 스타일을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랑스 리그왕에서 평균 점유율이 3위 57.8%를 기록을 하고 있고, 경기당 쇼패스 역시 3위일 정도로 자신들이 공을 갖고 주도를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1.34로 리그왕에서 가장 느리고, 다이렉트 공격보다는 빌드업 공격 횟수가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각 팀들의 스피드와 패스 시퀀스를 평균치를 매긴 값인데, 여기 아래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 바로 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왼쪽이 클레르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축 위로 갈수록 스피드가 빠른 팀이고, X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패스 숫자가 많은 팀인데, 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스피드 자체가 가장 느린 팀이고, 클레르몽보다는 확실히 패스 숫자가 많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레 리그왕에서는 릴이 역습을 치는 구도보다는 상대를 경기를 점유를 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팀을 릴이 일방적으로 때리는 구도가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릴이 역습 득점이 0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리그왕에서 역습 득점이 0골로 나오고 있는 릴이기 때문에 릴의 플레이 특성상 클레르몽을 상대로 역습을 가져가는 빈도는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따라서 클레르몽이 무게중심을 내리고 오히려 릴의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전개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릴 역시 역습 실점이 적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클레르몽의 효율적인 롱볼 역습에 은근히 고전하는 그림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친선전에서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나폴리를 4대1로 제압을 했는데, 물론 김민재 선수가 결장을 한 나폴리였지만 다른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투입이 된 나폴리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릴이 4골이나 넣었는데 그 중에서 역습으로 득점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나폴리와의 친선전에서 릴이 역습으로 득점을 하는 장면인데, 이 나폴리라는 강팀을 상대로 역습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릴이 역습을 못하는 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클레르몽전과 다른 점은 이 나폴리라는 팀은 릴보다 체급이 높은 팀이고, 실제 나폴리가 점유율을 53%, 릴이 47%로 나폴리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였기 때문에 릴이 자국 리그 리그왕에서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이 나폴리전 역습만큼의 구도가 클레르몽전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아무리 수비적으로 내려앉을지라도 클레르몽 역시 공격을 전개할 것이기 때문에 클레르몽의 공격을 끊어낸 다음에
릴이 역습을 치는 구도는 분명 몇 차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에서 이러한 퀄리티 있는 역습이 나와준다면 클레르몽의 약점인 역습 수비를 충분히 릴도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릴의 주전 왼쪽 측면 반바의 징계 결장을 근거 등으로 더해서 이 경기는 무승부의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브레스트와 리옹의 경기인데 브레스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이상하게 득점력이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원정보다 6골이 적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리옹과의 최근 상대 전적은 1승 6무 3패 4경기만 놓고 보면 1승 2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특징이 있고 지난 시즌 홈에서는 아예 리옹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은근히 천정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다리 선수가 모로코 대표팀으로 월드컵 4강에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다리 선수의 출전 여부가 조금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 15경기에서 28실점, 최다 실점 4위로 수비가 불안하고 공격력은 15경기에서 16골로 최소 득점 공동 3위일 정도로 공수 모두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득점력이 더 떨어지고 리그왕 홈 득점 순위가 꼴찌인 브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레스트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4백을 사용을 합니다. 4-2-3-1, 4-3-3을 혼용을 하고 측면 크로스 공격과 롱볼 위주의 공격을 전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권이 5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이의 강점이 있어서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른쪽 측면인 이 델 카스티오 선수의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고 최근에 6경기에서 3골 2도움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은 좋지만 최전방 공격수 르두아론이나 슬리마니 같이 결정력을 발휘해줘야 되는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은 다소 떨어져 있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리옹 같은 경우에는 니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고 월드컵 휴식기를 맞이를 했습니다. 월드컵 친선전 기간에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줬고 친선전에서는 리버풀에게 3대1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스날 출신의 공격수 라카제트 선수가 최근에 6경기 5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리옹 같은 경우에는 주로 4-3-3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측면과 역습 공격의 강점이 있는데 리그앙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펴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측면 공격이 강점인데 측면 자원인 테테 선수와 토코 에캄비 선수의 컨디션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코 에캄비 같은 경우에는 카메룬 대표팀으로서 월드컵을 3경기를 소화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토코 에캄비 선수의 경기력이 조금은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셀럽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리그에서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은 브레스트 쪽이 리옹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앙에서 득점력이 3번째로 낮은 빈공팀이고 이 최전방 공격수인 슬리만이나 르두아론의 골 결정력이 최근에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득점력이 더 떨어지는 브레스트이고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일 정도로 수비까지 불안한 브레스트이기 때문에 리옹의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레스트의 주전 중앙수비수 다리 선수가 월드컵 출전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브레스트의 수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리옹의 경우에는 올 시즌 리강 원정 성적이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원정 성적이 1승 1무 5패로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리옹이고 특히나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 2배 이상 하락이 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리옹 특유의 원정에서의 기복 있는 경기력이 나온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옹이 최근 골 감각이 좋은 공격수 라카제트의 결정력을 앞세워서 꾸역승을 거두거나 리옹 특유의 원정 기복이 나오면서 양팀 최근 맞대결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무승부 정도는 받쳐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리옹이 올 시즌 원정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리옹이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패한 경기들이 마르세유, 스타드렌, 랑스, 모나코, 리그앙에서 최상위권을 달리는 강팀들과 원정 경기가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 골차 석배를 모두 당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원정 성적이 리옹이 좋지 못한 것은 시즌 초반에 너무 강팀들과 많이 경기를 붙은 대진운이 좋지 못했다는 점을 정상 참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브레스트 원정에서는 그래도 리옹이 경기력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는 브레스트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스트라스부르의 경기인데 파리 생제르맹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독식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토사장님께서 14번 경기에 PSG 경기를 껴 넣었다는 것은 조금의 구린내가 난다는 점에서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SG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프랑스 리그앙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 스트라스부르는 19위까지 쳐져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경기력으로는 PSG의 압승이 예상이 되는 매치인데 지난 시즌 스트라스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둔 바 있었던 PS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PSG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리오넬 메시 선수가 아르헨티나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스트라스부르전에는 결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측면 수비수인 하키미 선수 역시 모로코 대표팀으로서 4강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하키미 선수까지 결정이 되게 된다면 이 PSG가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PSG의 핵심 공격수 네이마르 선수와 음바페가 월드컵 이후에 훈련에 일찍 복귀를 하면서 이번 스트라스부르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바페는 결승전을 치르고도 굉장히 빨리 소속팀에 돌아왔기 때문에 경기 출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무승부가 무려 8번으로 리그왕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1승 8무 6패라는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지쿠 선수가 과거에 불법 배팅이 걸리면서 징계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 PSG전에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이 스트라스부르의 중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리그 15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 불안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투톱 디알로 선수와 가메이로 선수가 있는데 이 디알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한 골로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이 베테랑 케빈 가메이로 선수는 최근 6경기 4골을 넣어주면서 골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가메이로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이 스트라스부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스트라스부르가 세트피스 득점이 리그왕에서 두 번째로 많은 7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PSG 공식 홈페이지에서 훈련 영상을 봤는데 왼쪽에 네이마르, 오른쪽에 음바페 선수가 아주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번 스트라스부르전에 교체로라도 출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음바페는 결승전까지 올라간 선수인데 곧바로 소속팀에 복귀를 해서 훈련을 소화를 했다는 점에서 경기 출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우승 여파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되고 하키미 선수 역시 결장이 유력하지만 음바페와 네이마르만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격력은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스트라스부르가 3백 수비를 기반으로 측면 크로스를 활용하는 팀인데 공수에 걸쳐서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수비력적인 면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격적인 측면에서 스트라스부르가 리그왕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이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습니다. 마르세유와 함께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좋은 팀이 PSG이기 때문에 이 스트라스부르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PSG가 리오넬 메시, 하키미 같은 핵심 자원들이 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스트라스부르의 경기력으로는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무승부를 언급드린 이유는 스트라스부르가 올 시즌 프랑스 리그왕에서 8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는 팀이고 직접 맞대결에서도 PSG를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는 점, 최근에 스트라스부르의 베테랑 공격수 케빈 가메이로 선수가 골 감각이 괜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PSG가 네이마르나 음바페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거나 아예 결장하거나 아니면 후반에 출전을 해서 컨디션이 100%가 아니거나 할 경우에는 스트라스부르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조금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PSG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약 30억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67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촬영을 하는 승무패 영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점이 많았고 특히나 목이 쉬어가면서 크리스마스 당일날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부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길 기원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